요즘 60대들을 두고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이제는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쓰지?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안 하고 그냥 아끼기만 하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60대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걸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세 박성호님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연금도 있고 집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모두 독립해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는 좀 쓰고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박성호님은 여행을 미루고 외식을 줄이고 필요한 가전 교체조차 계속 망설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이 무서워서요.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60대를 가장 여유 있는 세대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계산이 빠르고 가장 겁이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과거보다 분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뒤에는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자녀 세대의 불안정한 미래를 지켜본 기억, 그리고 돈은 써도 다시 벌 수 없어진 나이라는 현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60대들이 소비를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 선택은 지나친 불안일까요? 아니면 인생 후반에 도달한 지혜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안해서 멈추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즘 60대들이 소비를 멈춘 진짜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60대가 소비를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세 박성호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호님은 은퇴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 안정적인 노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성호님의 하루는 여유롭다기보다는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여행 광고를 볼 때도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써도 괜찮을까? 어느 날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이제 좀 쓰고 살 때도 됐잖아요. 그 말을 들은 박성호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온 뒤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쓰고 싶다는 생각보다 혹시라도라는 걱정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박성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의료비와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간병비로 모아둔 돈을 빠르게 쓰게 된 사례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소비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성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친구가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면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머릿속에서 하나의 공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돈은 써도 병원에서는 순식간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혹시 모를 미래를 먼저 챙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님에게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안 쓰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다 인생 재미없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60대의 불안은 젊은 세대의 걱정과는 결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이 앞으로 더 벌 수 있을까라면 60대의 불안은 이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좀 써도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쓰면 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말 속에는 60대가 소비를 멈추게 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결국 요즘 60대의 절약은 궁핍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60대의 소비 감소는 계속해서 오해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 60대는 돈을 잃는 것에 유독 민감해졌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이미 한 번 이상 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60대가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젊은 시절에 이미 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60대는 단순히 조심성이 많아진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겪어본 세대입니다. 69세 김정훈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먼저 움츠러든다고 말합니다. 김정훈님은 40대 후반 남들보다 조금 늦게 작은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되는 듯 보였고 주변에서는 이제 고생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거래처 하나가 무너지면서 버티던 균형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빠져나갔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정훈님은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나가야 할까부터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은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은 김정훈님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돈을 쓰기 전에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쓰고 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태도는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60대라는 세대가 공유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예상치 못한 퇴직과 소득 단절, 그리고 투자 실패까지 이 세대에게 돈은 즐거움을 주는 도구이기 전에 한 번 놓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생존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절약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돈을 믿었다가 다쳤던 경험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경험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훈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실패하면 다시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아니까 돈을 쓰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은 60대 소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들은 인색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리스크를 너무 잘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돈을 쓰기보다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그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이 내리는 아주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또 다른 이유로 이어집니다. 60대가 소비를 멈춘 데에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넘어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도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60대가 소비를 멈추게 된 이유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 세대를 먼저 떠올리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부모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60대 부모들은 자녀 세대의 삶이 자신들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순자님은 요즘 돈을 쓰려다가도 항상 한 번 더 멈칫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 딸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순자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집가,
생활비,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는 늘 여유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은 아무리 일해도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순자님의 소비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쓰면 나중에 아이들이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소비를 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60대 이후 가구가 자기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녀 지원이나 비상금은 끝까지 남겨두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인색함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두고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왜 끝까지 짐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쓰고 나서 아이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는 60대 부모 세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자기 욕망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의 절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판단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날 혹시라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미리 끊어내려는 조용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결국 또 하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60대는 점점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돈을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즘 60대는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소비는 대체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걸 가지면 즐거울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60대 이후의 소비는 전혀 다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내 삶을 오래 지켜줄까? 이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까? 67세 최영철님은 요즘 소비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옛날엔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사고 싶은 건 줄고 없어지면 불안한 것만 남았어요. 최영철님은 명절 선물이나 외식 같은 소비는 줄였지만 정기 건강검진과 집안 환경 정비에는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소비는 기쁨을 늘리기보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과시나 만족을 위한 소비는 줄고 안전과 유지, 지속을 위한 소비가 남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생활 리듬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해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즐길 나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의 기준에서 즐거움의 정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크게 쓰고 크게 웃는 즐거움보다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하루가 더 큰 만족이 됩니다. 최영철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뭔가를 사야 하루가 채워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말은 60대 소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삶을 키우는 소비보다 삶을 지켜내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아끼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60대가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게으름도 인색함도 아닙니다. 불안했고 다쳤고 책임을 느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데도 쓰지 않는 삶이 반드시 안전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아끼고 또 아끼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는 돈도 시간도 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68세 윤재호님은 평생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꼼꼼히 적어가며 관리했고 큰 돈은 물론이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늘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호님은 병원에서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아끼느라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방치했구나.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끼는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리듬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시간과 몸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소비는 즐기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한 소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써야 할 소비는 결코 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도 과시도 아닙니다. 몸이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는 비용,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작은 약속, 사람을 끊어내지 않게 해주는 관계의 비용,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소소한 지출들입니다. 67세 정미경님은 은퇴 후 한동안 집과 시장만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니 통장은 안정적이었지만 하루가 너무 길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미경님은 이렇게 살다가는 돈은 남기고 내가 먼저 달아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정미경님이 한 선택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싼 여행도 아니었고 큰 취미도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운동 모임, 한 달에 몇 번 있는 소소한 취미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돈으로 보면 아주 작은 지출이었지만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리듬이 생기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감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미경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써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돈을 써서 불안이 줄었어요. 이 말이 바로 노년 소비의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소비는 행복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소비는 늘 질문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지출이 내 삶을 더 오래 지켜줄까?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소비는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미래가 걱정된다고요?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냐고요? 그 걱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완전히 멈춰둘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는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쓸데없는 소비에는 단호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소비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돈을 쓰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이 돈을 써야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소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노년의 소비는 삶을 부풀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지키는데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 망설여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즘 60대들이 왜 소비를 멈추게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날이 불안했고, 이미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고, 삶을 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의 절약은 궁핍의 결과가 아니라 지나온 인생이 만들어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끼는 삶이 언제나 안전한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끼다 보면 몸을 놓치고 관계를 놓치고 삶의 리듬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많이 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쓰지 않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써야 할 곳에 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지키는 데 쓰는 돈, 사람과 연결되는 데 쓰는 시간,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작은 선택들. 이런 소비는 돈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삶을 오래 지켜주는 투자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만 줄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도 아깝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계셨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지출 하나, 작은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며 살아왔느냐로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는 아끼고 어디에는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